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칠 때 우리는 하루의 첫 말을 누군가와 나눕니다. 그 말이 반가운 인사일 수도 있고 무심한 한마디일 수도 있죠.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말의 내용보다 그 사람의 말투가 더 오래 남는 경험. 퇴근길 지하철 안, 상사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건 내가 잘 몰라서 그래.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새벽 3시, 잠 못 이루는 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 문장 자체는 따뜻합니다. 분명 좋은 의도에서 나온 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면 가슴 한쪽이 답답해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목을 조이는 것처럼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상대는 분명 좋은 의도로 말했을 텐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어쩌면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나? 하지만 그 불편함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직관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언가가 옳지 않다는 경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투.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힘. 그 힘이 어떻게 관계를 만들고 동시에 사람을 길들이는지.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투는 권력입니다. 이치를 정하고 관계를 규정하고 세계를 만드는 힘입니다. 어떤 말투는 사람을 키우지만 어떤 말투는 사람을 줄입니다. 어떤 말투는 문을 열지만 어떤 말투는 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부드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따뜻한 봄바람처럼 스며들어 어느새 당신의 생각, 감정, 선택을 조용히 점령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말 너머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다시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보이지 않는 권력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3가지를 놓칩니다. 이 3가지를 이해하면 당신이 느끼던 그 불편함의 정체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첫째, 말투의 따뜻한 포장입니다. 걱정돼서 그래. 내 경험상 이게 맞아? 내가 더 잘 알잖아.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말들은 처음엔 관심처럼 들립니다. 배려처럼 느껴지죠. 마치 포장지에 쌓인 선물 같습니다. 겉은 예쁘고 리본도 달려있고 따뜻한 색감입니다. 하지만 그 포장을 뜯어보면 그 안에는 선물이 아니라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내 말대로 하라는 조건이, 내 기준에 맞춰라는 조건이, 내 세계관 안에 머물러라는 조건이. 우리 뇌는 이런 포장에 약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한다고 말하면 우리는 마음을 엽니다. 그 순간 방어막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말투가 스며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점진적 영향력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작은 동의에서 시작합니다. 그래, 내 말도 맞아. 그 다음엔 조금 더 큰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조언은 선택을 열어두지만 이것은 선택을 닫습니다. 조언은 이런 방법도 있어라고 말하지만 이 말투는 이 방법이 맞아라고 단정합니다. 그 차이가 보이시나요? 둘째, 점진적 길들여짐입니다. 처음엔 한두 마디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듣는 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말투가 내 기준이 됩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제는 내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이건 저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텐데. 이것이 바로 길들여짐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또 다른 목소리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내재화된 타자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현상. 마치 새장 속 새와 비슷합니다. 처음 새장에 들어갈 때는 저항합니다. 날개를 펄럭이고 창살을 쪼아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는 더 이상 날아오르려 하지 않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 나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익숙함이 안전으로 착각되기 때문입니다. 바깥 세상은 두렵고 새장 안은 편안합니다. 먹이도 주어지고 비바람도 막아줍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하늘입니다.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투에 길들여지는 대가로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자유를 조금씩 내어주고 있습니다. 셋째, 자기검열의 시작입니다. 이 단계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 검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어차피 이해 못할 거야. 또 그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말하기 전에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과 닮아 있습니다. 개를 대상으로 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개를 우리에 가둔 후 전기 충격을 줍니다. 처음에는 개가 필사적으로 도망가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학습하고 나면 나중에 문이 열려 있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미 도망갈 수 없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어쩌면 이런 상태일지 모릅니다.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내 말은 중요하지 않다. 내 생각은 틀렸을 것이다.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학습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서서히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의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끓듯이 천천히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내 목소리는 어디로 간 걸까? 하지만 그때는 이미 한참 지난 후입니다. 이 3가지 단계, 따뜻한 포장, 점진적 길들여짐, 자기검열, 이것이 말투가 사람을 지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악에서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말투의 주인은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의 방식이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권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말투는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질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위대한 철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오래 고민했습니다.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법과 제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언어 속에 미세하게 작동한다. 우리는 흔히 권력을 어떻게 상상하나요? 왕좌에 앉은 왕, 법을 만드는 국회, 명령을 내리는 상사, 이런 것들을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푸코가 발견한 것은 다릅니다. 권력은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일상적입니다. 푸코는 이것을 미시권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시 권력은 큰 법이 아니라 작은 규칙으로 작동합니다. 법정이 아니라 대화 속에서, 계약서가 아니라 말투 속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 회의실, 부장이 말합니다. 그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 한 문장에는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제안처럼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압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지시라는 것을. 그리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것이 미시권력입니다. 강제가 아니라 동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 푸코는 말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권력은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권력이다. 말투가 바로 그런 권력입니다.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폭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너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미시 권력의 그물망 속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SNS의 댓글에서도, 단체 채팅방에서도 말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은 너무 촘촘해서 우리는 그것이 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오스트리아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그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언어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문화에는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수십 가지입니다. 가루눈, 진눈깨비, 쌓인 눈, 녹는 눈. 각각 다른 단어로 구분합니다. 그 문화 사람들은 눈을 더 세밀하게 봅니다. 왜일까요?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할 언어가 있으면 구분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립니다. 반대로 언어가 없으면 세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을 말투에 적용해 볼까요? 누군가의 말투에 길들여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 체계 안에서만 세상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가 사용하는 단어, 상대가 강조하는 가치,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이 당신이 바라보는 세계의 틀이 됩니다. 넌 항상 그래. 이 말이 반복되면 당신은 자신을 항상 그런 사람으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야? 이 말이 반복되면 당신은 세상을 쉽지 않은 곳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너는 잘 모르잖아. 이 말이 반복되면 당신은 스스로를 모르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언어 게임이 다르면 세계도 다르다. 각각의 말투는 하나의 언어 게임입니다. 그 게임의 규칙 안에서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게임의 규칙을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정해놓은 규칙. 그 안에서 나는 그저 말을 움직이는 말일 뿐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절박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의 언어로 살고 있는가? 내 세계는 누가 정의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언어 게임 속 말로만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그는 인간의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을 받았다. 형벌이라니 이상한 표현이죠? 우리는 보통 자유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르트르는 자유를 형벌이라고 했을까요? 자유로워지는 순간 모든 책임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투에 기대어 살 때는 편했습니다. 결정을 내려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심지어 실패했을 때 탓할 대상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 말투에서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핑계가 없습니다. 모든 선택이 나의 것이 되고 모든 결과가 나의 몫이 됩니다.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선고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자유는 선택이 아니라 수명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유를 포기하는 것조차 하나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말투에 길들여 사는 것도 선택일까요? 사르트르는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 말투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실존은 자유를 직면하는 데서 시작된다. 타인의 시선과 판단에서 벗어나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사르트르에게 타자의 시선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은 나의 지옥이다. 왜 지옥일까요? 타인의 시선은 나를 대상화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의 것으로 만듭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저런 타입이야. 이런 말들은 나의 가능성을 고정시킵니다. 말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말투는 나를 특정한 틀 안에 가둡니다. 너는 항상 그래. 이 말투는 나를 항상 그런 사람으로 고정시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미리 정해진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선택을 통해 나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인의 말투가 나를 정의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투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그 말투가 만든 틀 안에 머물 것인가, 벗어날 것인가. 이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벗어나는 것은 외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그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실천의 문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말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알아차림의 기술을 키우십시오.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내용뿐 아니라 말투에도 주목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대화 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말을 듣고 나니 어떤 기분이 드는가? 편안한가요? 불편한가요? 자신감이 생기나요? 움츠러드나요? 이 사람은 나를 어떤 위치에 두려고 하는가? 동등한 위치인가요? 위아래가 나뉘나요? 존중받는 느낌인가요? 평가받는 느낌인가요? 이 말투 뒤에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 정말 나를 걱정하는 건가요? 통제하려는 건가요? 조언을 주는 건가요? 지시를 하는 건가요? 처음엔 이런 질문이 어색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의 내용에만 집중하니까요.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치 악기를 조율하듯 귀를 섬세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더 드리겠습니다. 대화를 녹음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들어보세요. 직접 대화할 때는 놓쳤던 것들이 보입니다. 억양의 변화, 호흡의 길이, 말의 속도. 이 모든 것이 권력의 언어입니다. 둘째, 심리적 거리두기를 연습하십시오. 물리적 거리가 아닙니다. 심리적 거리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것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여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내 생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말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이것은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나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이 문장들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상대의 말투가 만든 틀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일시정지 기법입니다. 상대가 말을 마쳤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3초만 멈추세요. 그 3초 동안 당신은 상대의 말을 평가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려 하는가? 나는 이 말에 동의하는가? 이 짧은 멈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나만의 언어를 되찾으십시오. 매일 조금씩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보세요. 일기든 메모든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평가나 반응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내 언어로 쓰는 것입니다. 왜 쓰기가 중요할까요? 말은 흘러가지만 글은 남습니다. 글로 쓰는 순간 당신의 생각이 형체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를 보면서 아, 이것이 내 생각이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쓰기 연습을 제안합니다. 하루 중 불편했던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써보세요. 그 사람은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라고 느꼈다. 사실 나는 라고 생각한다. 다음에는 라고 말하고 싶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점점 자신만의 목소리를 되찾게 됩니다. 상대의 언어가 아닌 나의 언어로 세상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넷째, 관계를 재정립하십시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존중하지 않는 말투에는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깨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가 정말 관계일까요? 한쪽만 편한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 첫째, 불편함을 명확히 표현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불편합니다. 그런 말투는 저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둘째, 대안을 제시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도 들어주실 수 있나요? 셋째, 변화가 없다면 거리를 조정하세요. 모든 관계에 같은 깊이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조금 멀리 두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다섯째, 침묵의 힘을 활용하십시오. 모든 말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됩니다. 상대의 말투가 불편하다면 잠시 말없이 바라보세요.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자신의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침묵은 거부도 아닙니다. 침묵은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생각할 시간을 얻습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말투라는 보이지 않는 권력을 탐험하면서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말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구조이며 권력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그 말투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계속 그 안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벗어날 것인가? 이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익숙함을 포기하는 일은 언제나 두렵고 외롭습니다. 누군가의 말투에 기대어 살 때는 편했습니다. 결정을 내려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실패했을 때 탓할 대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의 대가는 무엇이었나요?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선택, 당신의 가능성.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말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포장되고, 어떻게 스며들고, 어떻게 길들이는지. 이 알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완전히, 즉시는 아닐지라도 조금씩, 천천히 그 두려움 너머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의 억양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언어, 그 언어로 만드는 관계는 더 단단하고 진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권력이 아니라 존중 위에 세워지니까요. 통제가 아니라 신뢰 위에 서 있으니까요. 푸코가 말한 미시 권력을 기억하세요. 일상의 언어 속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힘. 이제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언어의 한계를 기억하세요. 언어가 세계를 만든다는 것.
이제 당신은 당신만의 언어로 당신의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말한 자유의 무게를 기억하세요. 자유는 형벌이지만 동시에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자유란 모든 말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말투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를 키우는 목소리와 함께하고 나를 줄이는 목소리와는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다만 그 힘을 믿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말투에 길들여져 있었기에 당신 안의 목소리를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다르게 들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말 너머에 있는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선택할 것입니다. 이 말투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그 선택의 연속이 당신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말투를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투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 비로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을 정의하는 말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떤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만의 언어로 당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누구의 말투에도 길들여지지 않는 자유롭고 단단한 당신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